저당권은 민법 356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B는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습니다. A는 은행입니다. B가 은행에게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할 테니 돈을 빌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고요. 은행이 좋아요 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B와 A 사이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요. 민법 598조에서 정하고 있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도 체결됩니다. 이와 같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거해서 A은행이 B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금전을 인도했고요.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빌려준 금전에 대해서 이 금전의 반환에 관한 은행은 채권이 있고 차용인은 채무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은 A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고요. 소유권 중에 일부는 이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소유권 중에 일부 권능이 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유권은 온통 빨간색인데 이제 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안에 구멍이 나 있는 소유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A와 B 사이에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도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이고 저당권도 물건에 대한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물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나중에 B가 A한테 빌린 돈을 갚으면 금전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전을 반환하면 저당권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구멍 나 있던 이 부분이 다시 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그래서 소유권은 원상태와 같이 온전한 상태로 점선이 없는 상태로 회복이 되고 A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저당권의 실 부분이 소유권의 이 망 부분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 망이 빈 부분이 없이 온전하게 회복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발생과 소멸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저당권 중에서 근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356조가 저당권이고 357조가 근저당권입니다. B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주죠. 그리고 A는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B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방류가 돼서 A의 신체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요. 왜냐하면 A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로 A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어떤 권리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지 권리의 객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의 일부 신체나 조직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 자기가 뭐 잘라서 판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사람이 자기 신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할 권리라는 의미에서 신체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을 방류해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이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B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손해를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B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A가 너를 잘 못 믿겠으니까 공장에 나에 대한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고요. B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와 B 사이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어떤 금전 소비대차 계약 같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의 합의만 있으면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근저당권 설정을 할 당시에는 A의 손해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체 감정도 받아봐야 되고 병원 치료도 받아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액수를 딱 특정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 최대 금액을 정해서 뭐 한 1억 원이면 1억 원 정도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A와 B 사이에는
손해배상이라는 급부를 둘러싼 채권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일단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B의 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안에 흰색 공간이 생기게 됐죠. 소유권이 온전한 소유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A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죠. A의 근저당권의 지연을 받는 소유권만 갖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B는 이 공장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물권인 A는 공장에 대해서 물권인 근저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는 물건, 공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A의 손해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B가 A에게 7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7천만 원을 갚아서 B의 공장에 대한 소유권은 안에 점선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온통 칠선으로 되어 있는 온전한 상태로 소유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별도의 어떤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 채권 채무 권리가 성립됨으로써 피담보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근저당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피담보 채무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B의 소유권은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고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